안녕하세요. 네, 하감미소 채널의 감사마법사 양경윤입니다. 두두쌤 김혜경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지금 초등 감사함 수업을 소개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 책 소개를 오늘로 한번 일단락은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뭐 사실 하나하나 더 다루고 싶은 거 진짜 많지만, 또 우리가 다른 책들도 엄청 많잖아요. 할 게 너무 많아. 네, 할 게 너무 해야 많으니까, 되고. 이 따끈따끈한 시간을. 독서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오늘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마무리로 꼭 읽어드리고 싶은 밑줄을 쫙 그어놓은 게 있어요. 좋아, 근데 좋아. 우리 각자. 작가님은 그래도 이 책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요거는 콕콕 집어서 꼭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그걸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먼저. 저는요, 딱 엔딩 멘트인데. 엔딩 멘트 괜찮아? 내가 저는요- 엔딩 아니게 해줄게. 능력자. 저는요 256에 보면은 256에, 네, 이거 진짜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256의 중간에 보면 이게 여기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은 어떤 감사함을 만났니? 우리 이거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치? 그죠? 마무리하는 네, 거예요. 오늘 어떤 감사함을 만났니? 자, 라고 우리, 아이에게 묻는 거. 네. 이건 왜 적었냐면요. 이 진짜 끝부분이잖아요. 이거 너무 감동적인 멘트였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걸 못 해주고 키워가지고 어린 시절에 이걸 네. 해줬다. 그러니까 커서 하니까 어떤 현상이 부작용이 있냐면요. 엄마 그만 좀 해. 네. 약간 이제 이래서 네 오늘 감사한 거 뭐야? 이렇게 물으면 시조하는 것 같고 또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감사한 거 안 찾았어? 하고 물어보는 네네네. 추궁의 어떤 네. 느낌이 네. 청소년이 지나고 이제 성인이 되는 아이들한테 한다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오늘 그래도 감사한 거 한번 찾아봐. 뭐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씩 하기는 했는데 네. 진짜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처럼 이런 걸 실천하신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 들으면 부럽다, 좋겠다, 시기 질투도 살짝 나고 그러면서 행복해지고 막 이럴 때 많단 말이에요. 꼭 네. 해보시면 돼요. 이거 너무 뚜두생이 좋았어요. 네. 오늘 어떤 감사함 만나셨어요? 오늘의 최강의 감사함은 선생님과 함께 이 책을 다시 이렇게 또 읽으면서 다시 제 감사의 길을 돌아보게 된 거가 가장 큰 감사함이죠. 제가 잊지 않고 저희 자녀에게 해봐야 되겠는데. 네. 저 이거 바로 써먹어 봤잖아요. 잘 됐어요? 네, 그리고 둘째에게. 그러니까 네. 둘째는 아직도 제가 책을 읽어주고 하니까. 근데 원래 저희 둘째도 감사일기 개인 밴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죠? 네. 한 번씩 네가 말해 엄마가 적어줄게 뭐 이렇게 해서 막 강요하진 않고요. 그냥 생각나면 한 번씩 하고 또 뭐 밥 먹다가 이제 오늘 릴레이로 얘기도 하자 뭐 이러기도 하는데 이 책을 맞아요. 읽은 날은 엄마가 오늘 이 책에 나온 멘트를 너한테 쓸 거야 이러면서 오늘은 어떤 감사함을 만났니? 이랬더니 우리 둘째는 나의 오늘 감사함은 이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너무 고맙더라고요. 난 성준이가 너무 고마워. 제가 성준이 때문에 구독, 알람 이거 진짜 안 잊어버리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네, 성준아 저도 고마워. 우리 둘째가 하도 둘째 얘기했더니 선생님 왜 첫째 얘기 안 하세요? 막 이러는데요. 우리 첫째는 이제 약간 이제 시크한 고등학생, 이제 남자 첫째는 고등학교? 자기를 함부로 팔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팔면 안 출연료를 돼. 내고 팔라는 둥 뭐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팔 수가 없고 네, 그래서 둘째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가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초등 감사함 수업인 거죠. 맞아요. 예, 초6도 됩니다. 예, 초6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너무 감동적이었지만 이거를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중간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자신이 못하는 것을 자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욕구 충족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못한 거 누구한테 충족시키려고 해요. 자식에게, 자녀에게. 네. 또는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가족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자기 못한 거 남한테 강요시키기, 이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자녀를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유튜브 들으시고 이래서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거나 그러면 당장 진짜 이거 너무 리얼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많이 나와요. 본인은 안 써. 네. 그리고 애들 보고 자꾸 써라고 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감사일기 책 내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자녀 학생 교육으로 감사일기가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학급 경영이나 학교에서 많이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요, 교사가 안 해. 맞아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교사가 먼저 하고 학부모가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꼭
네. 꼭꼭꼭꼭꼭꼭꼭 약속해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읽어드리고 싶었고 이거랑 이제 연결돼서 262회 네. 껑충 띄어서 선생님 저기 끝 마무리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이건 엔딩 멘트죠? 그랬나? 네, 262페이지. 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하단 부분에 보면 결국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나를 먼저 채우는 일이 급선무라는 것을 감사일기와 함께한 10년의 세월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꾸준함, 지속성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인생의 배움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 배움의 깨달음을 그 순간만 지니고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요요 중요하죠. 네, 깨달았으면 무조건 실천하고 꾸준하게 익혀야 합니다. 자신의 몸속으로 익혀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익힘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멘트가 사실은 감사일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브루타를 할 맞아요. 때도 역시나 우린 늘 이 얘기를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아는 하브루타가 아니라 미덕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덕, 하브루타, 감사일기는 전부 다 이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교실에서도 사실 교실과 맞아요. 가정이 똑같아요. 부모와 교사가 하브루타를 하지 않고 감사일기를 쓰지 않고 버추를 익히지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되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지고 또는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깨달았으면 무조건 실천하고 꾸준하게 익혀야 된다는 거. 이거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실천의 장으로 가봅시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쵸.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원론적으로 맨 앞으로 돌아가면 이제 처음에 자녀를 사이즈업 시키고 싶은 게 부모의 욕구잖아요. 왜냐면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출중했으면 좋겠고 사회에 기여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가득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군을 바꾸고 싶어 하고 또 사는 곳을 바꾸고 싶어 하고 막 이런 욕구들이 그래서 강남으로 가려고 하고 그때 또 강남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고향이라서 있는데 자꾸만 땅값이 비싸져서 갈 데도 없어졌어.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서로의 다양한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감사함으로 자녀를 조금 사이즈업 해봐라 라는 게 일장이었고 두 번째가 이런 감사함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드렸고 그 도구가 감사일기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자녀 이것만 통해서 자녀가 사이즈업이 진짜로 되려면 부모의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저는 어떨 때 부러움을 시기 질투를 느끼냐면요. 강연장에서 타고나기를 아니면 어린 시절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연 발생적으로 익혀진 사람들.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렇죠. 사람이죠. 네. 환경적 요소, 유전적 요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이것이 몸에 익히셔서 스스로 그게 답습이 되는 복습이 되었던 아니죠.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죠. 밈현상이라고 네. 하죠. 복제. 네. 그죠. 저는 근데 그거를 저도 늘 말씀드리거든요.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게 제일 그렇죠. 쉽다고. 그분들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여요. 이렇게 써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지만 그게 내재화되어 있어서 그냥 고개 끄덕이시고 아 이게 진짜 복제, 밈현상,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복제 현상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워요. 책을 읽지 않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책 읽어라. 너는 책을 읽어야 돼. 아이들은 안 읽습니다. 나는 바당풍 할 테니 너는 바람풍하여라 이거인 거죠. 네. 그래서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이 자녀들이 언젠가는 읽을 거라는 거죠. 부모가 읽으면 자녀도 그 뒷모습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늘 TV 틀어놓고 게임하고 있으면 자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폰으로 게임하고 있고 폰으로 뭐 보고 있으면 자녀도 똑같이 네. 그걸 볼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강연장에서 정말 많이 만나는 건 진짜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어머님들의 교육력이 정말 뛰어난데 오시면 항상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부모 교육서를 읽고 공부를 하고 이런 강연장에도 오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은요 퇴근만 하면 폰 들고 앉아서 누워가지고 종일 폰 보고 축구 보고 야구 보고
뭐 이상한 게임폰 보고 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싸우지 마세요. 이 밈 현상은 복제가 일어나는데 싸움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과 아이가 이 두 개의 부모님을 보고 자라는 네. 그 현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그냥 어머니만 하세요. 그죠. 어머니만 맞아요. 책을 보시다 네. 보고 어머니가 나부터 하는 먼저 거. 네. 꼭 변하시고 남편분이 변하기를 촉구하셔야지 여보 당신도 해. 물론 너무 좋은 분들 딱 들어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말도 안 들어주더라. 우리 대화도 안 신랑도 되더라. 안 써요. 예, 저희 집도 안 써요. 제가 이렇게 감사하기로 당연한데 절대 남편 안 써요. 그러나 마음속에 변화는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그런 고민 하지 마시고요. 이걸 왜 제가 마무리에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이게 싸움의 원인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내분도 엄마 입장에서도 먼저 변하지 않으면 남편분도 변하기 어렵고요. 그 많은 집들이 봅니다. 그 먼저 감사일기를 쓰신 분들이 굉장히 와이프가 먼저 쓰거나 남편이 먼저 쓰거나 꼭 시발점에는 누군가가 먼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동시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키거나 가르치지 마시고 내 몸 먼저 꼭 습득해 보시고 그게 좋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먼저 싶습니다. 네. 나부터 하고 그거를 보고 자녀가 시작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시작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감사일기를 쓸 때 애들이 보는 앞에서 써라. 네. 노트북 펴놓고 네. 엄마 폰으로 게임하지. 아니야 감사일기야 봐라. 네. 이렇게. 이렇게 저는 우리 둘째가 등장하는 감사일기를 막 종종 읽어줘요. 일부러. 오늘도 네가 등장했어. 막 이러면서 저도 막 아들한테 읽어주고. 많이 네. 해줬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부터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마무리 하나 멘트. 팁도 네. 하나 더 있어요. 우리라서 네. 그 앞에 한 줄의 기적 감사일기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감사일기가 그 민숙님의 말이 맞아요. 사치고 가식처럼 느껴졌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감사함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감사함이 많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지? 왜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불행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괜히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마음을 딱 바꾸는 힘 이게 감사일기인데 시기 질투 대신 뭘 바꿀까요? 259페이지. 예. 저거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야. 네, 미리 보기. 저 사람이 성공했네. 오, 나도 성공할 수 있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행복이 결국 나의 행복이 될 거라는 믿음만 만들어 주시면 분노,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딱 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세요? 타인이 지금 뭔가 성공을 했어. 양경님 유튜브 찍네? 말도 잘하네? 저거 다 내 거야. 저 사람 뭐 했지? 책 읽었네. 감사일기 썼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럼 나에게 일어날 일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보기? 그 미리 본 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리고 동행하고 있는. 그래서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되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또 그 성장의 과정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지만 늘 배움의 순간에서 또 배워가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거죠. 해보니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고요. 사촌이 그쵸. 땅을 사면 어깨춤을 추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그럼요. 거죠. 네. 그래야 밥도 함께 얻어먹고. 네,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죠. 다른 이의 물질적 풍요로움은, 다른 이의 넘치는 행운은, 다른 이의 성공은, 다른 이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은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감사한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네. 이 지금 우리가 10강을 통해서 이 초동 감사함의 마무리는 타인의 행복들도 다 내 거라는 거죠. 그것이 감사함으로 밀려 들어오면 어느 날 다 모든 일들이 좋게 행복하게 그리고 다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이제? 우리가 여기 알려드린 거 말고도요, 빼먹은 감사일기 팁들이 여기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감사일기 1강 시작할 때 나는 오늘 행복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여러분 선택하시고 실천하시면 정말 그 행복은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꼭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함께 읽고 동행해주세요. 지금까지 여기는 온국민 행복충전소 감사마법학교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